진정한 내적 자유와 자아를 찾기 위하여 미니멀리스트가 되지만 살아남는 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물건을 버리는 것과는 또 다른 도전들에 부딪히게 된다. 달콤한 소비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상대하기 벅찬 맥시멀리스트를 만나 쓰러지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 내면의 칼을 정비하고 삶이란 검투장에 뛰어든다. 그 안에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맥시멀리스트와 살면서도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직장 한가운데서도 미니멀 라이프는 가능하다. 무엇을 버릴 것인가 보다 무엇을 지켜낼 것인가에 집중하라. 당신은 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가을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어느 미니멀리스트의 고민입니다. 지은이 이용준, 펴낸 곳은 이루입니다. 이 책은 미니멀리스트로 살고 싶지만 주변 여건 때문에 시도하기 힘들거나 시도했지만 번번이 좌절하는 이들을 위한 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미니멀 라이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족들과 살면서 어떻게 이를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책에서는 맥시멀리스트를 설득하는 방법들, 회사에서의 미니멀 라이프, 미니멀리스트의 패션과 몸 관리, 그리고 마음의 미니멀리즘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는 방법들을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다양한 관계 속에서 누구와도 갈등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조화롭고 평화롭게 완성하는 미니멀리즘. 이 책은 저자가 3년간 미니멀리스트로서 살아오면서의 노하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노하우를 이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15년 도쿄의 한 변방에서 체 게바라만큼이나 혁명가라 불릴 만한 사람이 나타났다. 단 한 권의 책과 함께 바로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의 저자 사사키 후미오였다. 그는 미니멀리스트답게 단 한 권의 책으로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렸다. 나를 포함해서 말이다. 책으로 접한 사사키 후미오의 방은 큰 충격이었다. 텅 빈 방에서 따스하게 부서지는 아침 햇살을 만끽하며 멍하니 창밖을 내다보는 그의 여유로운 모습은 내가 꿈꾸던 이상향이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린 자의 여유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의 여유보다 아름다웠다. 무소유에서 나오는 그의 초연함은 이미 현세를 초월한 티벳 승려의 깨달음 같았다. 난 그의 텅 빈 방에서 대자연의 숭고함과 아름다움마저 느꼈다. 사사키 후미오의 방을 본 순간 이제까지 내 삶은 무엇이었나 라는 생각과 함께 인생의 의미와 목적까지 되돌아보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날 나는 결심했다. 지금부터 미니멀리스트가 되겠다고. 나는 행동 있게 빠른 편이어서 곧바로 물건을 하나둘씩 버리기 시작했다. 창고에 쌓여있는 정체 모를 서류들을 버렸다. 사용하지 않는 아이들의 장난감을 버렸다. 먼지 쌓인 채 방치된 청소기와 누군가의 돌잔치에서 받아온 시크세트도 버렸다. 하지만 나는 이내 물건 버리기를 중단해야 했다. 그렇다. 나는 맥시멀리스트인 아내와 살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 이건 문학적 수사가 들어간 과장이다. 가정의 평화와 나의 안녕을 위해 그녀가 일반적인 소비관념을 지닌 보통 사람이라는 것을 미리 밝혀둔다. 종이 하나, 봉지 하나 버릴 때마다 수많은 갈등과 대립이 일어났다. 키가 훌쩍 커버려 더 이상 입지 못하는 아이들 옷조차 버리는 게 쉽지 않았다. 아내는 항상 누군가에게 줄 것이라 말하며 무의미한 쟁여두기를 지속했다. 그리고 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아뿔싸, 책 속의 미니멀리스트들은 대부분 미혼자였구나. 버림으로써 소중함을 얻었다며 미소를 짓는 이들은
대체로 혼자 살고 있거나 또는 운명적으로 신념을 같이 하는 부부들이었다. 어쩌면 나처럼 인생의 중턱에서 이런 진리를 깨달은 사람에게 미니멀리즘이란 전적으로 불가능한 일일지도 몰랐다. 두 아이를 둔 가장으로서 하루에도 수없이 쏟아지는 아이들의 장난감과 쓰레기, 넘쳐나는 옷들을 정리하기에도 버거웠다. 아내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한 종이 한 장도 버리기 불가능했다. 미니멀리스트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결론을 내렸다. 이것은 투쟁이다. 미니멀 라이프라는 신념을 지킨다는 것은 사회적 변혁에 맞먹는 투쟁과 헌신이 요구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투쟁이라고 해서 모든 집안 사람들과 싸우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자신의 신념을 간직하고 가족들의 합의를 이끌어내 미니멀 라이프를 꾸준히 실천하라는 이야기다. 미니멀리스트를 지향하되 가족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미니멀리스트가 되라는 것이다. 때때로 그래도 나는 버린다 라고 속으로 외치며 아내 몰래 아이들 장난감과 쓰지 않는 식기구를 버리는 외롭고 조용한 투쟁을 계속했다. 뒤늦게 발각되면 신념을 묵살당한 채 이기주의자 취급도 받았다. 버렸다가 혼났다가 버렸다가 싸웠다가를 반복했다. 여기까지는 내가 미니멀리즘을 처음 접하고 1년간 겪었던 일이다. 나는 이 단계를 미니멀리스트의 제1단계 수준이라고 정의한다. 미니멀리스트의 제1단계 수준은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버림의 미학에 첫눈을 뜨는 단계다. 말 그대로 초등 수준의 미니멀리스트다. 특징은 이러하다. 첫째, 뭐든지 버리려고 한다. 둘째, 미니멀리스트의 진정한 가치를 혼돈한다. 셋째, 맥시멀리스트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보인다.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소유하고 있는 물건에는 그 사람의 가치와 내면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제1단계 수준의 미니멀리스트는 버림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자 한다. 2단계에서는 버리는 것과 무소유가 곧 미니멀리즘이라는 착각에 종종 빠진다.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텅 빈 공간을 통해 자신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다. 가족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무시하고 끊임없이 다투기만 한다면 미니멀리스트라는 타이틀을 내려놓는 게 맞다. 미니멀리스트의 궁극적 목적은 행복이라는 절대 가치 아래 있기 때문이다. 미니멀 라이프의 핵심은 물건의 가지수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해 함께 행복해지는 데 있다. 수고로운 시간이 흘러 대부분의 물건을 처분하고 나면 미니멀리스트들은 제2단계 수준으로 진입한다. 물건을 버리는 단계를 넘어서 물건을 사지 않는 단계로 접어드는 것이다. 이미 물건을 처분하느라 지칠 대로 지친 미니멀리스트들은 결국 아무것도 사지 않는 무소유의 경지에 다다른다. 그 사이에 잠깐 물건 요요 현상을 경험하기도 한다. 물건을 샀다가 처분했다가를 반복하는 것이다. 하지만 결국엔 최적의 물건 개수를 찾아내어 안정화 단계에 진입하는데 이것이 제2단계의 시작이다. 미니멀리스트 제2단계의 증상은 이러하다. 첫째, 물건을 사지 않는다. 둘째, 물건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다. 셋째, 남이 물건 사는 것도 싫어진다. 즉, 물건이라는 것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예민해진다. 자신은 이제 더 이상 물건을 사지 않으니 괜찮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사람이 물건을 사는 것도 심각하게 꺼려진다는 것이다. 내 경우에는 아내가 뭔가를 산다고 하면 일시적으로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가 된다. 특히 아내가 가구를 사겠다고 하면 모공이 열리고 한기가 느껴지면서 소름이 끼쳤다. 거대한 공룡 같은 녀석이 방 안에 한번 들어오고 나면 두 번 다시 그곳에서 꺼낼 방도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제 아무리 새끼 공룡 같은 가구여도 물건을 먹고 자라나는 녀석들은 시간이 지나면 너무나 비대해져 결국 통제의 범위를 벗어나고 온 집안을 혼돈의 도가니로 만든다. 다음은 내가
아마겟돈 수준의 부부싸움을 하기 직전에 일어난 대화들이다. 아이들 책장을 새로 바꿔야겠어. 왜? 책장 멀쩡하잖아. 책이 많아서 애들이 혼자 정리하기 힘들어. 요즘은 애들이 사용하는 책장이 따로 나와. 그럼 책을 버리면 되잖아. 막내도 나중에 읽을 책들이야. 또 사려면 돈 들어. 안 돼. 집이 좁아서 불편해. 이 대화 이후 헬게이트가 열리는 것을 체험한다. 가장 큰 의견 대립이 생기고 가정이 파탄나는 국면이 바로 제2단계다. 기본적으로 물건 소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길을 틀어막고 상대방의 의견을 듣지 않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단순히 물건을 버린다고 적게 소유한다고 미니멀리스트가 아니다. 이런 것들은 단순히 전장에서 승리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삶이라는 전장에 뛰어들 때 자동소총과 박격포를 가져갈 수도 있고 권총 한 자루만 가져갈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결국 무엇을 지켜낼 것인가이다. 다시 말해 소중함에 집중한다라는 신념을 지키는 본질 자체가 중요하다. 미니멀리스트의 제3단계는 바로 이 본질에 집중하는 단계이다. 비록 자신에게는 불필요한 물건일지라도 그것을 소유함으로써 아이들의 웃음과 아내의 행복한 미소가 가정에 넘치게 되면 그 물건은 자신의 사명을 다한 것이다. 미니멀리스트들이 물건의 존재 이유를 인정해야만 하는 까닭이 여기 있다. 제2단계에서 제3단계로 넘어가기란 마치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에서 히말라야 촐라체 1500m 수직벽을 오르는 여정만큼이나 어렵다. 미니멀리스트의 제3단계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마지막 종착역이다. 소중한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물건의 가치로 비교할 수 없는 미니멀리스트의 시작임을 기억하자. 미니멀 라이프를 가정에서 성공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은 자신의 물건을 먼저 버리는 것이다. 절대 가족들에게 물건을 치우라던가 미니멀 라이프의 신념에 대해 설교하려 하지 말자. 미국의 평범한 중상층 가장인 데이브 브루노는 100개만으로 살기 프로젝트를 미국 전역으로 유행시킨 장본인이다. 그는 단지 물건을 100개로 줄이는 것만으로 타임즈에 실렸고 CBN 방송에 출연했고 테드의 명사 반열에 올랐다. 그의 프로젝트는 책으로 출간되어 전 세계 미니멀리스트에게 큰 영감을 주기도 했다.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할 점은 그가 물건을 살 때 제시한 기준이다. 그는 상당한 시간과 공을 들여 소중한 100가지를 선정했는데 물건의 개수를 셀 때 순수하게 자기의 소유물 개수만 인정했다. 즉 가족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침대, 이불, 주방용품 등은 카운트하지 않은 것이다. 데이브가 자신의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가족들을 존중하고 자신의 신념에 따르도록 강요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미니멀리스트가 되기로 결단했으면 먼저 자신의 주변을 정리해야 한다. 아니, 자신의 주변만 정리해야 한다. 그리고 물건을 버림으로써 가족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것만 처분해야 한다. 함부로 물건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예를 들면 10년 전 중고 서점에서 구입한 세계 대백과 사전 한 권을 버린다고 치자. 아내가 아니 그걸 왜 버려? 냄비 받침으로 쓰고 있었는데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남겨둬야 할 물건이다. 물건을 버린 뒤 새로운 대체품을 구입할 필요가 있다면 버리지 않는 것이 맞다. 설령 자신이 보기에 아무짝에도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는 물건이라도 말이다. 이를테면 싱크대 한쪽에서 썩어가는 대파 윗대가리라든지 먹고 버리지 않은 티백 같은 것들이다. 아내는 대파 뿌리가 건강에 좋다고 잘라놓곤 하는데 보통 몇 주 뒤 푸른 곰팡이가 낀 처참한 모습으로 발견된다. 티백은 방향제 용도로 냉장고 한 구석에 미라가 되어 있다. 하지만 이런 사소한 물건들이 상대방에게는 의미 있고 가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작은 사소함을 소홀히 하면 결국 가족에게 큰 상처를 주고 미니멀 라이프를 접어야 하는 상황까지 가게 된다. 집에서 곰팡이를 배양하든 티백으로 곰탕을 끓이든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마음, 이것이 미니멀 라이프 제1법칙, 존중의 법칙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겠지만 텔레비전도 고장이 난다. 텔레비전이 고장났다는 연락을 아내에게 받고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수준의 반응을 보였다. 버튼을 누르면 9시 뉴스가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기 힘들어하며 재차 확인해 보았으나 텔레비전은 이미 싸늘히 식어 있었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준비되지 않은 임종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유가족의 심정으로 출장 AS 기사를 불렀다. 만일 텔레비전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마음의 정리를 할 수 없었던 것은 텔레비전을 구입한 지 6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텔레비전을 부검한 AS 기사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다. 사망입니다. 사실 사망은 아니고 메인보드가 고장나서 갈아야 하는데 집안 전압이 일정치 않아 다시 고장날 확률이 높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텔레비전을 다시 소생시키는데 45만 원이라는 가격을 불렀다. 당시 AS 기사가 위암 사기입니다. 재발 확률이 70% 이상이라 치료한다고 해도 완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라고 확진한 전문의만큼 진지했기에 우리는 이내 수리를 포기하고 말았다. 텔레비전 드라마를 좋아하는 아내는 거세게 항의했으나 이내 텔레비전의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텔레비전은 우리 곁을 떠났다. 시간이 흘러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다. 아내는 그동안 10인치 태블릿 PC로 드라마를 보고 있었는데 새 집으로 이사온 기념으로 텔레비전을 사야겠다고 했다. 나는 아이들 교육 때문에 텔레비전의 전기코드를 잘랐다는 여러 집의 증언을 바탕으로 텔레비전의 유해성과 아이들 장래에 미칠 영향에 관해 설명했다. 말하다 보니 어디서 지혜가 생겼는지 미디어와 청소년 범죄의 상관관계까지 거론하게 되었는데 실은 미니멀리스트인 내가 다시 텔레비전을 구입한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서 붙인 사족들이었다. 텔레비전을 양보한다면 텔레비전 수납장, 셋톱박스, IPTV 회선 등 부가적으로 딸려오는 잡다한 물건들로 집안이 점령당할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어찌됐건 텔레비전은 사기로 결정했다.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아내가 내 생각을 일부 존중하여 텔레비전 대신 천장에 매달 수 있는 빔 프로젝터를 구입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극적인 타결이었다. 미니멀리스트로 살기로 결단한 그 주에 회사 책상을 비웠다. 내가 있는 공간만큼이라도 모두 비우고 싶었다. 책상 위엔 컴퓨터와 전화기만 남겨두었고 서랍 한 칸에는 볼펜 한 자루와 치약, 칫솔이, 다른 서랍 한 칸에는 명함과 레이저 포인터만 들어있다. 나는 단 일주일 만에 내 자리에 있는 모든 것을 버렸다. 책상에 물건을 버리면서 한 가지 법칙을 발견했는데 물건의 수와 청소의 빈도수가 반비례한다는 것이다. 물건이 없으면 더욱 청소를 열심히 한다. 상식적으로 물건이 없으면 청소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깨끗한 책상은 더 많이 청소하게 되어 있다. 회사에 오면 물티슈를 한 장 꺼내 책상과 컴퓨터의 먼지를 한번 쓱 닦으면서 주변을 가다듬고 업무를 시작하는데 물건으로 가득 찬 책상은 청소하기가 번거로우므로 그 과정을 생략하게 된다. 그러니 복잡한 책상은 더욱 더럽게 남겨지고 물건이 없는 깨끗한 책상은 더욱 깨끗해지는 것이다. 물건을 버리고 나니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불필요한 것인지 더욱 명확해졌다. 그리고 이는 업무 효율과 탁월한 성과로 나타났다. 나는 패션에 관심이 많아 옷과 액세서리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패션 회사에 다니고 있다. 하지만 미니멀리스트가 된 후 옷장을 가득 메우고 있던 옷을 대부분 버렸다. 옷이라는 것은 버리기 가장 편한 물건 중 하나였다. 한밤중이라도 10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에 옷을 주섬주섬 담아
동네 의류 수거함에 쓱 하고 그냥 털어버리면 됐다. 의류 다이어트를 한 차례 하고 나서 남은 옷은 바지 3벌, 반팔티 6장, 긴팔티 5장, 다운 재킷을 포함한 3벌의 외투, 신발 4켤레, 정장 2벌과 코트 1벌이다. 미니멀리스트들이 쓴 대부분의 책을 보면 어느 정도의 옷을 보유하고 있는가, 어떤 옷을 남겨놓았나 같은 내용들이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같은 미니멀리스트라도 저마다의 기준이 있어 옷의 가짓수가 10개로 충분한 사람이 있고 30개로 충분한 사람이 있다. 모두 제각기 다르다. 이는 미니멀리즘의 목적 자체가 물건 개수를 줄이는 데 있지 않고 필요하고 소중한 것에 집중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나의 경우는 틈틈이 옷을 정리하고 6개월에 한 번 아파트 관리비 정도의 비용을 의류 구매비로 사용한다. 소유하는 데 기준을 정해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나는 최근에 키보드를 하나 구매했다. 노트북에 연결해 사용하기 위한 용도였다. 노트북 키보드는 키감이 좋지 않아 빠른 속도로 입력할 경우 오타가 너무 많이 생겼다. 무엇보다 글 쓰는 사람에게는 제대로 된 키보드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다. 미니멀리스트도 생필품 위에 물건을 사느냐고 물어볼 수 있겠다. 그렇다. 물건을 산다. 사사키 후미오는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 출간 이후 책상과 의자를 구입했다. 아무것도 없이 생활하던 그가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시점에 덩치 큰 가구를 구입한 이유는 책상이 없으니 게을러져서라는 것이었다. 그는 미니멀리스트니까 자제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물건의 개수에 집착하기보다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과감히 구입하는 면모도 보였다. 심플하게 산다의 저자이자 유명한 미니멀리스트 중 한 명인 도미니크 로르는 물건을 고를 때는 어설픈 물건을 치워버리고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겸비한 완벽한 물건을 고르라고 조언한다. 로르는 좋은 물건은 소량만 생산되기에 그만한 가격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한다. 살 때 비싸더라도 제대로 된 물건을 사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미니멀리스트들은 금욕주의자들이라 싼 물건을 고를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와 정반대다. 물건이 사고 싶어지면 오랜 시간 충분히 시간을 들여 정말 필요한 것인가, 정말 중요한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런 시간을 통해 확신이 들면 가격에 상관없이 마음에 드는 가장 좋은 제품을 구입한다. 사사키 후미오는 물건을 줄이고서 몸무게가 10kg 줄었다고 한다. 물건을 버리다 보면 기의 흐름이 좋아져서 몸이 가벼워진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다. 그런데 아쉽게도 내 경험에 의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 나는 고지혈증에 걸린 미니멀리스트가 되었다. 사사키 후미오는 뚱뚱한 미니멀리스트를 만나본 적이 없다고 단언했는데 아마 고지혈증 미니멀리스트가 한국에 있다고 하면 놀라서 만나러 오지 않을까 싶다. 어느 날 회사에서 시행한 건강검진 결과표를 받아보았는데 중성지방과 내장지방의 수치가 끝까지 올라가 있었다. 나는 전형적인 초딩 입맛이라 건강에 좋은 식품들은 가급적 멀리하고 햄, 소시지 등 가공 육류와 케첩을 잔뜩 묻힌 튀김 등을 좋아한다. 단순히 편의점 음식이 너무 맛있기 때문이다. 아내는 항상 제대로 된 음식을 사 먹어라, 차라리 김밥을 사 먹어라 노래를 부른다. 나는 미니멀리스트가 되기로 결정한 이후 그래, 미니멀리스트는 자고로 자신을 컨트롤할 줄 아는 사람이니 하루에 한 끼만 먹겠다라는 결심을 했다. 당시에 간헐적 단식이나 일일 일식이 유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것이 간헐적 폭식과 편의점 일식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다. 하루 일식으로 적게 먹되 건강한 음식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라고 했지만 하루 일식을 폭식하고 인스턴트만 먹게 된 것이다. 이런 식생활을 1년 이상 하다 보니 몸은 마르고 지방은 잔뜩 낀 고지혈증 미니멀리스트가 돼버렸다. 고지혈증 미니멀리스트가 된 나는 병원을 찾아갔다. 성인병 판정은 다소 충격적이어서
그날부로 편의점 샐러드를 사 먹기 시작했다. 하지만 샐러드만 먹자니 영양 불균형이 걱정됐다. 그래서 샐러드와 함께 맥도날드에서 행복의 나라 햄버거 시리즈를 매일 돌려가며 먹기 시작했다. 개인적으로 햄버거는 3대 필수 영양소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골고루 갖춘 완벽 식품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의 몸이란 매우 정직해서 식단 조절을 하고 2개월이 지나자 모든 수치가 정상화됐다. 단 2개월 만에 고지혈증을 극복하자 몸에 대한 자신감이 붙어 조금씩 원래 식단으로 돌아갔더니 치명적인 요요 현상이 찾아왔다. 하루에 500kcal만 섭취를 하다가 다시 편의점 일반식으로 돌아서니 몸무게가 9kg 정도 쪄버린 것이다. 부들부들한 뱃살 때문에 허리띠를 벗어던졌고 무릎 관절에 무리가 오기 시작했다. 고지혈증은 참을 수 있어도 비만이 되는 것은 스스로 용납할 수 없었다. 아무리 훌륭한 미니멀리스트라도 자신의 체중과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너무 어렵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건을 버릴 때와 마찬가지의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다. 어제는 야근을 하며 야채김밥 2줄을 먹었다. 살기 위해 먹지만 결국 먹는 것을 중단할 때 살 수 있게 되기도 한다. 쓰레기 같은 음식은 버리고 건강에 유익한 음식에 집중하는 삶, 이것이 식욕이라는 거대한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건강한 미니멀리스트로 남는 길이다. 단순히 눈에 드러나는 물건을 줄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물건을 줄이는 일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집안의 살림살이가 늘어나듯 마음의 물건들도 버리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으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난다. 마음에도 정기적으로 적절한 감정의 분리수거가 필요하다. 넘쳐나는 감정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무방비지대인 가정에서 감정을 터뜨려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 다른 기형적인 방식으로 표출하게 된다. 마음의 물건이 넘치다 보면 현실 세계로 범람해서 실체가 있는 물건들을 무의미하게 사대는 소비로 연결되기도 한다. 하지만 거대한 마음의 결핍을 물건으로 채울 수 없기에 집안에 물건이 계속 쌓이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마음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구입한 물건들은 이미 기능적인 가치는 잃고 소유의 가치만 남는다. 이것이 미니멀리스트들이 물건을 정리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정리해야 하는 이유이다. 의미 있는 소중한 감정에 집중하기 위해 다른 감정들을 버릴 수 있는 용기, 이것이 미니멀 마음이다. 최근에 주윤발의 8,100억 기부라는 놀라운 기사를 접하게 됐다. 주윤발이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언론에선 영웅이 본색을 드러냈다며 그를 일제히 칭송하기 시작했다. 나 또한 주윤발의 대단한 결심에 놀랐는데 이는 그의 삶에서 진정한 미니멀리스트의 가치를 보았기 때문이다. 주윤발은 평소에도 17년 된 노키아 휴대전화를 쓴다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용돈이 한 달에 11만 원이라든지 하는 식으로 검소한 모습을 보여왔다. 하지만 내가 그를 진정한 미니멀리스트라고 생각하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오래 사용하고 검소한 자세를 보여서만은 아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소박한 삶입니다. 매일 새끼 밥 먹고 잘 수 있는 침대 하나 있으면 됩니다. 그는 삶에서 추구해야 할 것은 물질이 아니라 소박하고 단순하지만 가까이에 있는 작은 행복임을 밝혔다. 실제로 그는 하이킹이나 조깅을 하고 동네 식당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죽을 먹으며 일상을 보낸다고 한다. 사람은 가진 것 없이 태어나 가진 것 없이 돌아간다. 많은 돈을 벌었지만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떠나기 전에 그 돈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그는 이렇게 기부 이유를 밝히고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는 이 시대의 진정한 주연이자 진정한 미니멀리스트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되돌아보건대 20대에는 진로와 비전 같은 삶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주류를 이루었다면 30대에는
물건을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같은 소비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았다. 다행인 것은 소비의 정점을 찍고 있던 30대 중반에 미니멀 라이프를 접했다는 것이다. 소비를 잠시 멈추니 내 자신이 보였고 자유가 찾아왔다. 하지만 미니멀리스트가 되고 나서 현재의 삶이 행복하고 풍요로운가 묻는다면 그렇지만은 않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소비의 유혹과 물건을 사야만 할 것 같은 주변의 환경, 맥시멀리스트와의 대립, 그 외에도 다양한 고민거리가 쏟아지고 있다. 미니멀리스트는 마냥 행복을 준다는 책의 내용들은 현실과 다른 점이 많다. 미니멀리스트에게 소비를 부추기는 이 세상은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다. 진정한 내적 자유와 자아를 찾기 위해 미니멀리스트가 되지만 살아남는 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달콤한 소비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상대하기 벅찬 맥시멀리스트를 만나 쓰러지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 내면의 칼을 정비하고 삶이란 검투장에 뛰어든다. 하루하루를 살기 위해 묵묵히 칼을 휘두르다 보면 어느 순간 종려나무 관과 목검을 하사받고 자유의 몸이 되는 검투사처럼 그렇게 자유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내적 자유를 찾는 과정에서도 투쟁과 희생이 뒤따른다. 자신의 욕망과 끝없이 싸워야 하고 사랑했던 물건들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 톨스토이는 자유란 자기 자신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다라고 했다. 동기가 어찌됐든 간에 미니멀리스트가 되기로 결단한 순간부터 우리는 자유를 향한 강한 의지와 신념으로 모든 것을 버려야 하고 버림으로써 자유를 얻는다. 책 읽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용준 저자의 어느 미니멀리스트의 고민이었습니다. 이전에 읽었던 미니멀리즘에 관한 여러 책들 중에 가장 재미있게 읽은 책입니다. 작가님이 독자를 웃게 하는 매력적인 문체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미니멀리스트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추구한다는 것, 나 혼자가 아닌 누군가와 함께 살고 있다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경우엔 물건에 대한 비움은 가족과 의견일치가 쉬웠는데요. 식습관에 있어서는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자도 두 아이의 아빠로 지내다 보니 미니멀리스트가 되겠다고 결심했다고 해서 바로 실천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바로 실천하지는 못해도 저자가 던진 질문처럼 소유란 무엇인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던져보면 어떨까요? 그 답을 할 수 있을 때 내려놓음과 비움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것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저자는 미니멀리스트가 된다는 것은 투쟁이라고 말했습니다. 투쟁이라 함은 비장함까지 느껴지는 단어인데요. 저는 이 투쟁이라는 단어가 가족이나 주변 사람보다 자기 자신에게 먼저 향해야 한다고 봅니다. 많이 내려놓았다고 생각되다가도 어느샌가 새로운 것에 눈길을 주고 있는 나. 굳게 결심했다가도 옆에서 조금만 자극이 오면 금방 무너져 버리는 나. 끊임없이 통제권 밖으로 벗어나는 나 자신과 투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런 나와 싸워서 하나씩 하나씩 승리를 맛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세요.